아, 선생님이 보낸 400만 원. 자, 선생님이 뭐 어디다 400만 원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겁니다. 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 이거 좀 참 논란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에 있던 학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인데 지난해 9월 제자인 이 남자 고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서 추행을 하고 며칠 뒤에는 이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남학생을 상담하던 과정에 알게 됐고 그래서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 여교사가 자신의 지위, 교사라는 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교사와 남학생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교사가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저항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네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내가 네 앞길을 막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을 수시로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남학생은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반면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교사는 강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는데요. JTBC 취재진이 여교사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여교사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해요. 지금 이 여교사는 학교에 사직서 제출해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 판단은 어땠던 겁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측 주장이 완전히 다르죠. 여교사는 오히려 남자 고등학생이면 본인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강압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고등학생의 현재 정신 상태까지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아까 공황장애 같은 걸로 약물 치료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경찰 쪽에서는 일단은 이 여교사의 위계한 간음죄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교사에게 죄가 있다는 쪽이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또 혹여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두 사람이 성관계 이전에도 사적 만남을 가졌던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하면. 근데 하지만 이 조사 결과 이 여교사와 학생 사이에 연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증거는 없다. 현재 여기까지가 경찰의 입장입니다.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슈인데 사건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제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교사가 본인이 이제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관계가 발생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여교사의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교사 입장에서는 이 일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방어는 자기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의 핵심이 상당히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 본인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성폭행과 관련돼 가지고 피해 신고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사건들 접할 때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방송됐던 로망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교사 김하늘 씨가 남자 제자 김재원 씨를 막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JTBC 취재 우리 사회부 기자들 취재 결과 이게 중요합니다. 여교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뭔가 나왔다면서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400만 원을 보냈다. 이 부분인데요. 그거군요. 네, 경찰은 이제 이 교사가 성관계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면서 이 학생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사는 이후에 이 남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 이렇게 강요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교사가 학생에게 난 너를 고소했고 엄벌 탄원서까지 써냈다. 네가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각서를 쓰고 나와의 대화, 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은 고소를 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이제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빌려서 갚는 것도 있고 또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뭐 장학금을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본인이 당했다라고 했는데 당한 사람이 그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돈을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아주 핵심적인 것이 그 학생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교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변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그 여교사 쪽의 어떤 주장 또 그리고 향후 뭐 처벌이나 이런 게 따르게 되면 많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4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뭐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뭐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이 남학생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일단 이거는 협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위계양 가늠 또 혹은 위력의양 가늠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이나 체력적으로는 고등학생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뭔가 위력을 행사해서 성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속임수 같은 걸 통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개연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명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혐의가 다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엄한 처벌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변명도 안 통하는 시대가 옵니다. 원래 우리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했어요. 강간죄로 처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세 피해자가 15세 이러면 뭐 사랑해서 그랬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전엔 그래서 무죄 판결 나온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못 해요. 이제 국회에서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켰던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를 지금 현재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법안 통과되기 전 사건이니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16세 이하의 이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